자궁 속에 기억이 이끌듯 무심히 다가선 곳. 도시에서 나고 자란 부록의 인생이지만 발길 닿는 곳마다 그리움과 마주친다. 착각일까? 아님 망각일까? 태초에 우리는 이곳에 있지 않았을까? 낯선 여행자를 경계하는 것일까? 덕유산의 봉우리들은 수줍은 듯 구름 속에 몸을 숨겼다. 같은 무주 땅이어도 덕유산의 안과 밖은 기후가 다르다. 산 아래는 봄이건만 덕유산 계곡은 여전히 겨울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산 입구에서 시간반을 걸어오니 백년사에 당도했다. 신라 신문왕 때 지어졌다는 백년사는 옛부터 수많은 고승들이 돌을 닦고 큰 깨달음을 얻은 선수행의 성지였다. 다시금 잔 눈발이 날리기 시작한다. 산사의 겨울은 길고 깊다. 겨울 덕유산의 주인공은 상고대다. 승화된 수증기가 차가운 물체에 붙어 눈처럼 된 서리로 나무설이라고도 한다. 봉우리 정상 주변이 구름에 묻혀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다. 덕유산은 남한에서는 네 번째로 높은 산이다. 맑은 날에는 멀리 지리산과 무등산까지도 보이는데 이날은 끝내 발 아래 능선도 허락하지 않았다. 고봉의 정상은 아직 겨울이지만 산 아래 대지는 서서히 봄의 기지개를 켠다. 마을의 거의 모든 집들을 둘러싸고 있는 돌담이 이채롭다. 켜켜이 쌓인 돌만큼 세월의 무게감이 느껴진다. 척박한 산골 오지인 만큼 농토도 계곡 분지에 빠듯하게 자리 잡았다. 하지만 농토가 작다고 농부의 정성까지 작지는 않을 터. 특히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준비할 때는 조심스럽기까지 하다. 이제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그 해에 눈이 많이 오고 하면은 고이듬에는 풍년해진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농사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그렇듯 농부는 올해도 풍년을 소망한다. 마을의 경운기들이 면사무소 앞 공터에 하나둘 모여들었다. 경운기 운전석 위에 지붕을 달기 위해서다. 농촌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군청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경운기 운행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경광등과 백미러도 함께 부착한다. 이제 더욱 가면 이제 시원해서 좋고 또 비 올 때 비 안 맞아서 좋고 여러 가지로 좋죠. 또 이제 경광등 이거 키면 차 올 때 밤에 안 위험해서 좋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100명이 넘게 죽어요. 경기 사고 1년에. 이렇게 해주면 참 좋죠. 경운기를 운행하는 주민 대다수가 노인들이다. 농촌 지원 사업이 결국은 노인 복지 사업인 게 지금의 농촌 현실이다. 씨알 굵은 옥수수가 인심 좋은 주인 마냥 손님을 먼저 만난다. 어디나 동네 안악들이 사랑방으로 모이는 집은 한두 곳 있기 마련이다. 간간히 흩뿌리는 빛 때문인지 마침 주전부리거리로 부침개를 붙이고 있었다. 그래갖고 가니까 시아버지 시숙들이 이렇게 떨면서 잡수셔 야. 매일같이 모여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지만 할머니들의 이야기 미천은 쉬 바닥나지 않는다. 성수 씨는 초랩을 우리 이감이만 참 잘하네. 신입사람 한 얘기를 하려면 차갈래. 내도 메꾸는 얘기를 보니. 지금 많이 좋아졌지. 여기는 옛날에 나서 커면은 쌀 서말도 못 먹고 시집 간다는데 얘가. 손재질에도 여기같이 메말른 데가 없어. 없었어. 그럼. 아 그래갖고 시집오러서 가말 타고 나는데 우리 대서 동네같이 땅도 없고 더 쌀밥도 안 먹고 그런 엄청 데니까 좋다고 하더니 사람은 또 많고 산을 요거 넘어오면 또 가마가를 또 요렇게 넘어오고 여기가 동네 가면 또 요산 돌아오고 또 여기가 동네 가면 12고개를 넘어서 가말 타고 그 감가시로 시집오랐대. 우리 부랑 동네가 제일 지긋지긋해야지. 아 어디서 카메라 타고 왔어? 화담에서 그때는 길이 안 나서 다 꼬불꼬불 핫티고 어디고 그냥 꼬불꼬불 그렇지. 그래갖고 몇 번을 쉬는가 몰라 가마가. 그래서 이제 다 왔는가 보면 아니고 다 왔는가 보면 아니고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가마를 떠들면 아이고 저런 색시가 살까 아이고 이래 썩더라고 가마를 떠들고 우연히 싫더냐 남의 말을 들었나 나만 보면은 생각을 놓느냐 친구 명상 난장봉에 바람이 분다고 지러지랴 공주 끝이 굳은 나절개 내먹는다고 허락하리 몸은 비려 환영일망정 절개조차는 없을성가 덕유사는 크고 작은 비경을 곳곳에 품고 있다. 칠연 계곡은 무주 구촌동의 명성에 가려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빼어난 풍광을 자랑한다. 그 중에서도 계곡의 이름을 낳게 한 칠연 폭포는 어떤 여행자라도 발길을 잡아두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한 줄로 이어지는 7개의 폭포와 연못은 신선이 된 도사의 전설을 갖고 있다.
예로부터 북에서는 삼수갑산, 남에서는 무주구천동이 산골 오지의 대명사였다. 특히 부남면은 무주에서도 가장 오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손님을 맞듯 일렬로 늘어선 돌탑과 항아리 탑들이 눈길을 끈다. 길 옆 계곡 한켠에는 자그마한 폭포가 탑들의 호의 속에 숨어 있다. 사람의 발길조차 드문 곳에 이처럼 정성을 기울여 탑을 쌓은 주인의 속내가 사뭇 궁금하다. 그래도 이제 이런 거 하나씩 싸면서 이제 잠정을 좀 버린다는 거 그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탑 하나 싸시면 얼마나 걸립니까? 이거 싸는 시간은 뭐 그렇게 많이 안 걸리는데 그걸 이제 운반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운반하는 시간. 이거 집중적으로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종들이 나가서 일도 좀 하다 뭐 심심하면 하니까 이제 가끔 한 번씩 하니까. 네. 한 남자의 번뇌의 결과가 첩첩산중에 색다른 풍경을 만들어낸 셈이다. 디들방아 앵마기 놀이는 무주군 부남면의 독특한 정월대보름 의식이다. 돌림병을 맞고 마을의 안녕을 축원하기 위해 행한다.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 일부 지방에서도 유사한 놀이가 있다고 한다. 12다리를 걷느냐 어이야디야 12달 동안에 애군을 막는다네. 이 방아를 훔쳐가랴. 질병의 군 소멸되라고. 이웃 마을에서 훔쳐온 디들방아에 과부의 피 묻은 속옷을 입혀 앵마기 제의를 시작한다. 365일 날로 한나란 지긋지재수 수망 불러주. 제의는 마을의 단골 할매가 주관한다. 마을 사람들은 단골의 뒤에 서서 소원을 빈다. 비난이다 비난이다 거기 주갈 전복 지재. 제의가 끝나면 방아에 입혔던 속옷과 지프로 만든 재웅을 태워 나쁜 액을 소멸시킨다. 아이건 어른이건 제사 뒤풀이가 항상 더 설레는 법이다. 특히 마을 동제 뒤에 여럿이 나눠 마시는 농주 한 잔은 어떤 술맛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자 여기 한번 기려 어디 봐. 어쩜 아이고 저 거시 어디 갔어? 이리 와 한 모금이야. 이거 운복이라서. 그때는 이제 방해가 귀중하잖아요. 그 방해를 쪄서 우리가 그 먹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같은 건 모르지만은 그냥 가장 귀한 방아를 뜨다가 하는 거고, 방아는 방해와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해에 모든 질병과 애군을 소멸하는 방패로서 뛰다가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자분은 그 뛰다가 하는 건데 성장을 가장해서 올 때는 이제 상해놈이라는 거죠. 도시의 팽창은 농촌에서 사람을 빼내고 산업화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며 살 이유를 빼앗아간다.
많은 마을 동지가 외지인을 위한 볼거리로 명맥을 유지한다. 그들만의 놀이로서의 마을 동지를 우리는 얼마나 더 지켜볼 수 있을까? 경관이 뛰어나 한국의 백경 중 하나로 꼽힌다는 적상산. 간밤에 내린 비가 적상산 정상 주변에서는 눈으로 내려 하얗게 덮었다. 덕유산의 명성에 가려 외지인에게 적상산은 다소 낯설지만 결코 소홀히 볼 산이 아니다. 해발 800m 고도에 자리 잡은 커다란 호수가 시선을 잡아챈다. 양수 발전소에 필요한 물을 담아두기 위해 만든 인공 호수다.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고 했다. 하지만 적상호에서는 산과 물을 동시에 즐길 수 있으니 굳이 선택의 고민이 필요 없을 듯하다. 오아시스 때문에 사막이 아름다운 것이라면 적상산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조선 왕조실록을 보관한 사고다. 조선 후기 5대 사고 가운데 하나로 적상호가 있는 곳이 본래 사고가 있던 자리다. 적상호가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 실록을 300년 가까이 아무 사고 없이 지키는 곳은 유일하게 이 적산산 사고입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이 적산산의 지형 때문에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아무래도 이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다른 외적의 침입이 힘들었고, 그리고 정상 부위에 이렇게 분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나라의 보물이라든지 중요한 문서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또 못했죠. 굽은 소나무가 조상묘 지킨다고 험준한 자연이 한 왕조의 역사를 지켰다. 적상호와 사고를 둘러보고 내려오다 보면 적상산 입구 초입에 자리한 머루 와인 동굴과 마주친다. 양수 발전소를 짓기 위해 만들어진 작업용 터널을 와인 저장고로 사용하는 것이다. 포도 와인에 비해 진한 과즙의 향이 느껴진다. 눈으로 본 적상산의 감동이 입으로도 남겨진다. 무주장은 1, 6일에 열리는 5일장이다. 각종 산나물과 고랭지 채소, 여러 가지 생필품들이 거래된다. 한창 때는 인근의 진안, 장수, 충북 영동과 충남 금산에서도 왔다. 장터 노점에서 사 먹는 붕어빵이나 호떡 같은 간식은 언제나 맛이 각별하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날까? 엄마 손을 잡고 장에 따라온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호떡 한 봉지를 챙긴다. 그런데 녀석의 욕심이 제법 과하다. 기어코 어묵 한 꼬치를 더 손에 넣었다. 이쯤 되면 장에 따라온 수고는 톡톡히 챙긴 셈이다. 시골 장날은 물건만 사고 파는 날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이 교류하는 날이다. 자고 일어나면 급변하는 세월에 몇십 년간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하면 정겹다 못해 반갑다. 대장간은 20년이 넘게 무주 장터를 지켰다고 한다. 요즘처럼 농사가 시작되는 3월이 특히 바쁘다. 겨우내 묵혔던 농기구를 손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지금 사면 10,000원이지만 여기서 그 가격이면 산다지만 이 비즈는 게 더 좋아요. 새로 사는 거니까? 예. 새로 사는 거는 물론 못 써요. 저도 써봤지만 이렇게 해서 한번 선보는 겨울에 새로 사는 거. 그래야 가르면 날도 잘 서고. 이 만들 때는 여러 개를 만드니까 아무래도 정성이 들까지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드릴 때는 하나하나 하니까 조금씩 더 이제 디지털로 대표되는 첨단의 기술도 숙련된 장인의 아날로그적 감성을 넘보기는 쉽지 않은 것일까? 크게 굽이치며 휘도는 물길이 마을을 육지 속 섬으로 만들어버렸다. 안동 하회마을, 예천 회룡포와 더불어 3대 물돌이 중 하나다. 엄마야 누나야 같이 살자던 김소월의 강변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싶다. 소설가 박범신은 무주를 자기 문학의 자궁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겨우내 그물질을 쉬었기 때문일까? 어제 쳐놓았던 그물을 걷는 손이 다소 뻣뻣하다. 주로 피라미들이 많이 잡혔다. 옛날에 비하면 택도 없는 수확이다. 그때는 1시간만 그물을 쳤다 거두어도 배 하나가 가득했다. (20여 년 전) 윗마을 물길에 보를 건설하면서 물도 탁해지고 고기도 확 줄었다. 강가 마을에는 여러 가지 방식의 민물고기 조리법이 있다. 매운탕이나 튀김이 가장 흔하다. 그러나 금광변에서는 어죽을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았다. 어죽은 한번 데쳐낸 생선을 다시 살을 발라 여러 나물과 수제비 등을 넣고 끓인 음식이다. 없이 살던 시절에는 죽으로 만들어 먹어야 여럿이 먹을 수 있었다. 밥 한 그릇이면은 죽은 몇 그릇이 나왔다. 야, 비싸서 못 하겠다. 형님과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 그거 다 못 먹고. 그리고
옛날에 이 통발이라고 있었어. 통발. 이리 와요. 그거 갖다 놓으면 봄에 이른 봄에 하면 창산이 통발이라고. 한한 게 한 통발씩 들으면 그걸 먹도 못하고 그냥 배에 갖다 놔주고. 통발 얘기하지 말게 이 사람아. 이 형님하고 나하고 그거 뛰는 갖다 맞아주고 그랬네. 너 거를 뛰는 갖다 맞아준 거야지. 하루 종일 밤을 새웠네. 그 집이를 못 와가지고. 놀 때까지는 주인이고 띄우는 건 주인이 따로 없었어. 이제는 남의 통발을 떼어올 만큼 고기가 흔하지도 않다. 잘 끓였어. 그런 치기 어린 장난을 할 만한 젊은이는 모두 노인이 되었다. 여전히 덕유산의 정상은 짙은 구름이 감싸고 있다. 혹시 하는 마음에 덕유산을 오른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았다. 덕이 많은 어머니 같은 산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 덕유산. 산을 찾은 이에 덕이 부족해서인가 하늘을 열어주기커녕 바람까지 매섭다. 일주일 전보다 훨씬 짙은 구름이 산 위 하늘과 산 아래 능선을 모두 덮었다. 그렇게 맥을 놓을 찰나 순간이었다. 바람이 한 차례 이나 싶더니 구름의 이동이 빨라진다. 덕유산이 마침내 그 자태를 드러낸다. 숨어있던 태양이 어머니의 땅 제일 꼭대기를 비추기 시작한다.